영상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오늘은 여기 이제 개념 중심으로 설명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방정식하고 항등식이 무엇인지 제가 조금 집중을 해서 잘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1차적으로 이제 방정식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이 뭔지를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방정식과 항등식이 이제 먼저 그러면은 이제 방정식과 항등식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 등호 있죠, 이 등호. 등호라는 게 뭐냐면 이 같을 등자거든요. 같다라는 거의 기호예요. 같다라는 거 기호. 우리 같다라는 기호를 이렇게 쓰잖아요. 많이 봤죠? 여기죠? 이 등호. 그래서 이 등호가 이제 어디에서 유래가 된 거냐면 이제 보면은 이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같다라고 했을 때 뭐 쌍둥이 이렇게 쌍둥이라고 했을 때 이게 좀 비슷하게 생겼지 같은 건 아니죠. 비슷하게 생겼지 같은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뭐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쌍둥이는 같은 건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겼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같다라는 거에서 그럼 수학적으로 같다라는 건 뭔 의미일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 말고 수학으로 이 같다라는 건 뭘까를 이제 고민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 어떤 걸 보게 됐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기차에 보면 철도 있죠, 철도. 철도에 보면 이 두 라인이 있어요, 두 라인. 이 두 라인이 예를 들어서 이 두 라인이 이제 뭐 서울에서부터 해가지고 서울에서부터 해서 부산까지 간다 이렇게 했다 쳐봐요, 그죠? 그러면 이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계속 갔죠, 이게. 그 길이가 엄청나게 긴데 이게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죠? 또 이게 뭐하고 닮았냐면 이 평행선이죠, 평행선. 평행선. 이 두 평행선의 정의가 뭐냐면요. 이 만나지 않는 두 직선이거든요. 이 두 직선이 만나지 않으면서 꾹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뭘 생각한 거냐면, 같다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기호가 이 평행선이겠구나. 이런 평행선이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끝없이 뻗어나, 이쪽으로도 끝없이 뻗어나가고, 이쪽으로도 끝없이 뻗어나가는데, 그 끝없이 뻗어나가는 크기가 같은 거죠. 왜냐면 끝까지 가서 만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게 이 평행선의 모양을 따서 이 등호라는 기호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평행선에서 이 같다라는 이 등호의 기호를 영감을 받아서 이 등호를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이 등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호가 있는 식이죠. 등호가 있는 식을 뭐라고 하냐면 등식이라 한다. 이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등식. 자, 그러면 등호가 있는 식에는 크게 몇 종류가 있냐면요. 이 방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호가 있는 식에는 크게 뭐가 있냐면 이 방정식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항등식이 있는 거예요. 등호가 있는 식에는 크게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두 개로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이제 방정식은 뭐냐? 그러면 방정식은 뭐냐면 이 방 있죠, 방. 이 방이 뭐냐면 우리 안방 할 때 그 방과 같은 거예요. 이 방은 어떻게 생겼어요? 방은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생겼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방이라 그러면 안방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형이 방이다 했을 때 방은 대체로 사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정이라니까 이 사각형의 모양에다 놓고 어떤 정한 거예요. 어떤 정한 값이야. 정한 값을 식으로 나타낸 걸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모 모양이죠. 네모 모양. 네모 모양의 어떤 거에다가 놓고 그 정한 값이 있는데 그 정한 값을 식으로 나타낸 걸 방정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네모 모양이에요. 이렇게. 자, 이 네모 모양에 이제 반짝이가 있죠. 예를 들어 이게 한 묶음 있고 여기 두 묶음, 세 묶음 이렇게 묶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 묶음에서 보면 이제 세 묶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모 모양이야. 네모 모양으로 늘여놓고 계산한 것. 그러니까 네모 모양이 뭐냐면 이게 방이에요. 방. 우리가 말하는 방. 방 모양이죠. 네모 모양에다 늘어놓고 계산한 걸 뭐예요? 방정이라고 해요. 방에다 놓고 계산한 거. 정해진 값이죠. 방에다 놓고 정해진 값.
방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x라고 하고 x를 하면은 이게 3x가 돼요. 그리고 이제 별개로 있는 반짝이가 3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3개 3x에다가 반짝이 3개를 더해 준 것은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 전체 반짝이가 몇 개냐면 12개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방 모양에서 지금 식을 만들었죠. 이런 식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방 모양에서 식을 만든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방정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방 모양으로 정해진 그 값을 식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 거를 뭐라고 하면 아하 방정식이라고 그러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누가 방정식이 뭐예요 물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방정식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방정식에서 여기 3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이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이 x값이 있죠. 이 x값. 예를 들면 그냥 3x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는 그냥 식이에요. 식. 그죠? 식일 때 이 x값이 있죠. 식일 때 이 x값은 뭐냐면 얘를 뭐라고 하면 그냥 문자라고 그래요. 문자. 문자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얘는 뭐냐면 얘는 지금 방정식이죠. 방정식에서 이 x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같은 x인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미지수라고 그래요. 미지수.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이제 다음에 우리가 함수라는 걸 배울 텐데 함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y는 3x 플러스 1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얘는 식이에요. 얘는 방정식이에요. 얘는 뭐냐면 함수예요. 함수. 구분되나요? 자, 얘는 뭐냐면 3x 플러스 1인데 등호가 없죠. 3x 플러스 1에 지금 등호가 없잖아요. 등호가 없는 걸 식이라고 그래요. 보이죠? 근데 여기는 3x 플러스 1 이꼬르 마이너스에서 여기 등호가 있죠. 요렇게 생긴 걸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함수는 뭐야? 여기 등식이 여기 y가 있죠. y가 있고 x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에는 여기 y가 없고 여기 방정식에도 y가 없어.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함수는 y가 있어요. 요랬을 때 요 x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함수에서는 요 x를 뭐라고 그러냐면 변수라고 그래요. 변수. 여기다가 1을 대입시켜보면 1 곱하기 3은 3이고 3 플러스 1은 4가 되죠. y 4가 돼요. 만약에 2를 대입시켜보면 2, 3은 6에다가 7이 되죠. 그죠? x 값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 y 값도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얘를 변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식일 때는 이 x를 그냥 문자로 그러면 되고, 방정식일 때는 이 x를 미지수라고 그러면 되고, 함수일 때는 이 x를 변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미지수 x를 구하여라. 뭐 방정식을 풀어라. 막 이렇게 주로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요 x를 미지수로 한다. 용어 정리. 이 방정식 우리가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용어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방정식을 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1 이퀄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했다 쳐봐야겠죠. 그러면 이걸 풀 때 x가 얼마냐 그러면 내가 먼저 지금 답을 먼저 얘기했지만 뭐 처음에 이렇게 보죠. x가 뭐지 고민하다가 x 0인가 0을 한번 대입시켰다 쳐봐요. 0을 대입시키면 이게 1 이퀄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등호를 만족하지 않죠. 그럼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x에다가 예를 들어서 2를 대입시켰다 봐요. 2를 대입시켜보면 얘 6에다가 1이니까 여기 7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죠? 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성립하지 않네 이렇게 한 거야. x에다가 뭘 대입시키면요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시켜 본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키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고 여기도 마이너스 2죠. 이런 식으로 이 등호를 그죠? 이 등호를 만족하죠. 지금 이렇게 이 등호를 만족하게 하는 x의 값이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해라고 그래. 해. 해답이라 해라는 말은 무슨 말? 해답이라 할 때 해답 그 뜻이에요. 해. 또는 그렇죠. 이 방정식의 근본이 되는 거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근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 그러니까 해답 이 해자는 뭐냐면 해답할 때 해자고 이거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해답이다. 그런 뜻에서 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근본적인 값이다라고 그래가지고 근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때 x값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미지수가 뭔지, 그죠? 미지수가 뭔지 그 미지수를 구한 x값을 근이다 또는 해다 그런다는 거. 그래서 방정식을 정확히 얘기하면 이 방정식 등호죠. 이 등호를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 x의 값을 뭐라고 하면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해답할 때 해라 하기도 하고 근본적인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근본적인 값이다 라는 뜻에서 근이라고 하는 거죠. 뿌리 근자지 이게 뿌리. 이걸 뿌리 근자라고 그러는데요. 뿌리 근자인데 쉽게 말해서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뿌리다 이거예요.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뿌리.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뿌리는 뭐냐면 x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미지수가 뭔지 알겠죠? 자, 해가 뭔지 알겠고 근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문제를 물어볼 때 방정식의 자, 해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해를 구하라, 근을 구하라 이런 말이죠. 또 방정식을 풀어라, 뭐 푼다 또는 방정식 푼다, 자 풀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방정식을 풀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를 구하라는 말이고 근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풀어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죠. 방정식을 풀어라는 말이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방정식을 푼다는 말이 뭔지도 알겠죠? 다시 한번. 자, 미지수가 오케이. 해를, 그렇죠. 오케이. 푼다는 말은 뭐냐면은, 해를 구한다는가, 근을 구한다는 말이고, 해를 구한다, 근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 값을 구하는 거죠. 그 방정식 등호를 만족시키는 x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구분됐죠? 네.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는 뭐냐면 방정식의 얘기였고, 항등식도 잠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항등식은 또 뭐냐 그러면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다 이렇게.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자, 이런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반짝이가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자, 시계 문자에다가 여기 시계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성립하는 등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근거를 뭐라고 항등식이라고 그래요. 어떤 식이 주어져 있는데 거기 식에 있는 문자에다가 어떤 값을 내 마음대로 숫자를 막 대입시켰는데 항상 등식이 성립해. 이걸 뭐라고 하면 항등식이라고 그래요. 항등식. 자, 그런데 이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묶음을 x라고 해봐요. 이쪽에 이 묶음 있죠. 이 묶음을 3x로 하면 x에다가 3x를 더한 거죠. x에다가 3x를 더한 거는 그럼 이 전체로 보면 이게 4x겠네. 그죠? 이 전체는 4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다가 만약에 x에다가 1을 대입시켰다고요. 1을 대입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도 4고 이쪽에도 4가 나오죠. 2를 대입시켜봐. 여기다 2를 대입시켰다 치면 여기 6이 되니까 여기 8이 돼가 또 똑같죠. 이렇게. 만약 3을 대입시키면 여기 3이고 여기 3, 3, 9가 되고 3, 4, 12가 되니까 이 등호가 항상 성립하죠. 이렇게. 그런 의미보다는 이쪽에 있는 거, 이걸 좌변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좌변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이제 우변이라고 그러는데, 좌변과 우변의 값이 항상 같은 거예요. 자, 구분하자면 방정식은 어땠냐면요. x 플러스 2는 4라고 그랬을 때, 만약에 x에다가 0을 대입시켜봐요. 0을 대입시키면 2 이꼴 4가 이렇게 되죠. 안 될 때도 있죠. 이렇게. 그죠? 근데 x에다가 2를 대입시키면은 2를 대입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4가 되고 여기도 4가 돼가서 등이 성립하죠. 자,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고 성립할 때도 있고 그래요. 방정식은.
근데 항등식은 이 항등식으로 만들어진 거는 여기 있는 거에서 어떤 값을 대입시켜도, 그러니까 주영이가 알고 있는 아무 값을 대입시켜도 항상 등식이 성립해요. 차이가 느껴지나요? 자, 이건 방정식이에요. 등호가 성립할 때도 있고 성립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이건 방정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뭘 대입시켜도 항상 등호가 성립해. 이게 뭐라고요?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 항등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이 뭔지 항등식이 뭔지 구분이 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항등식인데 요게 항등식이었어요. 그죠? 요게 항등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요 항등식이라고 문제가 요 말이 잘 안 주어져요. 요 말은 안 주어지고 그러면 학생이 이걸 항등식이라는 걸 어떻게 이제 눈치를 채야 되냐 하면 그렇지.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한다고 할 때라고 이런 식으로 문장이 주어지는 거야. 아, 항등식이구나 하고 문제 푸는 거예요. 또 이렇게 주어질 때도 있어요. 모든 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를 대입해서 모든 수 x에 대해서 등입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수를 대입시켜도 항상 성립해. 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하,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또 이런 말이에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약간 말장난인데 x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 1을 대입시켜도 되고 2를 대입시켜도 되고 3을 대입시켜도 되고 100을 대입시켜도 되고 x 값에 관계없이 어떤 값을 성립해도 등식이 성립하는 거예요. 어떤 값을 대입시켜도. 그러니까 그 어떤 값을 대입해도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x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뭐냐면은 좀 전에 보여준 게 전체 항등식을 나타내는 용어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니야. 아주 한참 해야 돼요. 자, 여기 식이 있어요. 그죠? 자, 식에는 뭐가 있냐면은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그래요. 자, 식이 뭔지 구분했죠? 아까 이게 식이 뭐냐면 3x 플러스 1 같은 이런 게 식이에요. 그죠? 자, 등식은 뭐야? 등식은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은 2다. 이런 것도 등식이고 뭐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2는 4다. 이런 것도 등식이고 x 플러스 3x는 4x다. 뭐 이런 것도 등식이고 이거는 그냥 등식이에요. 얘는 그냥 등식이죠. 얘는 등식 중에서도 방정식이에요. 등식 안에는 방정식과 항등식이 있으니까 얘는 등식 중에서도 뭐냐면 항등식이죠. 항등식. 그러니까 등식은 뭐야? 등식은 등식, 방정식, 항등식을 다 포함하는 게 등식이에요. 얘는 그냥 등식이라고 그래요. 얘를 보고 방정식이나 항등식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얘는 그냥 등식이고 얘는 뭐야? 얘는 방정식이고 얘는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식에는 항등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항등식에 이렇게 생긴 항등식이 있고 그죠?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성립하는 식이 항등식 모든 수를 대입해도 성립하는 식 항등식 x 값에 관계없이 대입시켜도 성립하는 게 항등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등식에는 방정식이 있죠. 방 모양에 네모 모양에다 넣어놓고 정해진 거 방정식 그죠? 방정식은 뭐냐면은 특정한 x 값에 대해서만 이 등호를 만족해요. 그죠? 그래서 이때 x를 뭐라고 하냐면 미지수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미지수 x를 구하는 그 x 값이 뭐냐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해 또는 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이 참여되게 하는 미지수 값을 이제 이걸 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걸 뭐라고 방정식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쭉 정리해 볼게요. 자, 등호가 있는 식, 등식. 등호가 없는 식, 그냥 식. 등식에는 이렇게 된 그냥 등식이 있고, 항등식꼴로 된 요런 등식이 있고, 방정식 모양으로 된 요런 등식이 있고, 오케이. 그 다음 방정식일 때, 요게, 식일 때 요 x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문자라고 그러면 되고, 문자. 자, 방정식에서 이 x를 뭐라고 하냐면 미지수라고 그러면 되고, 그 미지수 x의 값을 뭐라고 하냐면, 그 미지수 x 값을 뭐라고 하면 해 또는 근이라고 그러고, 해 또는 근을 구한다는 말은 뭐냐? 방정식 푼다는 말이고 방정식을 풀어라는 말은 해 또는 근을 구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